을 내렸을 때 상단 위에 여기 그 나사 모양이라고도 부르는 꽃 모양이 있어요. 예, 그걸 설정이라고 하는데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네, 여기 아래쪽에 연결 같은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와이파이 연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쭉 내려가셔서 밑에서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한번 봐드릴게요. 네. 디스플레이 들어가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요거 그때 기억나신가요? 라이트 모드는 이렇게 밝게 하는 거고 다크 모드는 어둡게 하는 거고 이거 설정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밝기에서 밝기 최적화가 켜져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밝기 최적화 다 켜져 있으신가요? 켜져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이게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잘 켜져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터치하셔서 최적화 상태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화면이 부드럽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화면 모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선명한 화면으로 해놨어요. 그랬을 때 조금 더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좀 눈이 불편하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낫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화면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제일 특히나 이제 초급자분들 수업을 할 때는 이거 제일 많이 처음에 해드리는데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선생님들은 몇 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1분, 30초, 5분, 어떤 분은 15초 이렇게 되어 있으신 경우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가서 좀 뭐 좀 받으려고 하면 화면이 항상 꺼져 있어. 그럼 다시 켜야 되고 맨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이거 시간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10분으로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안 보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많이 끄시잖아요. 제가 한 몇천 분을 봤는데 안 끄시는 분 딱 한 분 봤고요. 나머지 분들은 안 쓰시면 바로 옆에 버튼 눌러가지고 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끄시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예를 들어 뭐 그 신문 기사를 본다거나 어떤 화면을 볼 때 자주 꺼지는 현상을 여기에서 시간을 늘려놓으면 자주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길게 해놓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함이 없다는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10분 정도 해놓고요. 10분이 혹시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한 5분 정도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고요. 요즘에 기계에 따라서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카메라가 우리 셀프 카메라라고 해서 셀카 카메라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위쪽에 여기가 있죠. 이 카메라가 내가 화면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계속 이 화면을 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꺼지지 않도록 그런 유지하는 기능도 생겼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켜놓고 쓰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10분이 넘어도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 얘네들은 터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래 옛날 스마트폰은 내가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더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기능이 생겼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꼭 켜놓고 쓰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선생님들 중에 여기 보면 아래쪽에 오동작 방지 필터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거는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이렇게 지가 혼자 자동으로 막 옛날에는 자동으로 전화해가지고 나는 말도 안 하는데 막 20분씩 30분 전화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을 켜놓으시면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잘못 동작이 되지 않도록 해놓는 거고요. 뭐 터치 민감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보호용 요즘에 이렇게 비닐 커버 같은 거 많이 입혀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켜놓았을 때 이게 더 민감하게 터치 이런 커버가 있어도 잘 터치가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엣지 패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할 수 있는데요. 엣지 패널 한번 눌러보실까요? 이렇게 엣지 패널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뜬가요? 네. 제가 한번 봐드려 볼게요. 안 되신 분도 있는가 모르니까. 패널이란 거는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뭘 하나를 꺼내서 쓰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네이버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그냥 제가 그냥 스마트폰 제 걸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내가 검색을 했어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있는 글씨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네이버에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뭐 사진으로 캡처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글씨를 내가 그대로 텍스트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어떻게 이걸 적용시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가 감춰져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꺼내잖아요. 이렇게 꺼내면 이 여기에서 사각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각형을 딱 누르면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빼놓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완료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이 조그맣게 T라고 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게요. T라고 뜨면 여기에 복사라고 떠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를 내가 글씨를 복사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난 여기는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 물방울 모양 있잖아요. 이 물방울 모양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 복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복사를 누르면요. 예를 들어 제가 카톡에 가서 나와의 채팅방에서 이걸 길게 누르면 여기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글씨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떤 그 상으로 많이 보신 분한테 알려드렸더니 옛날 같으면 뭐 어디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다 뭐 컴퓨터로 쳐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내가 바로 텍스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이 패널이라는 곳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까 거기 돌아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엣지 패널이라고 아까 있었죠. 그러면 이 사용 중이 먼저 켜져 있는가를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패널이라고 또 이름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럼 패널을 한번 눌러볼게요. 대부분의 경우에 선생님들은 뭐가 켜져 있으시냐면요. 애플리케이션이 켜져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꺼내가지고 카톡을 찾거나 이런 분은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를 선택하시냐면요.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스마트 셀렉트를 선택해 주세요. 네. 여기다가 전화번호도 넣어가지고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람까지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스마트 셀렉트 도구 사람이 잘 표시가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사람 밑에 편집 있어요. 편집을 누르시면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12인방 있죠. 12인방에서 바로 누르면 전화 가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내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을 넣어 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는 많이 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너무 많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좁은 공간에서 글씨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쓰는 한 4명이나 5명 이렇게만 넣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더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왼쪽에다가 연락처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자주 쓰는 사람을 넣으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연락처 이렇게 저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좀 잘 하셔야지 좀 사용하기가 좋으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설명인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핸들이라고 있어요. 핸들. 핸들은 뭐예요, 선생님들? 우리 운전할 때 핸들 뭐예요? 이렇게 조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 핸들이라는 거는 여기 봐보실래요? 여기 오른쪽에 아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꺼내 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엣지를 오른쪽에서 꺼내 왔죠. 여기 조그맣게 생긴 이 표시가 핸들이에요. 이 엣지 패널을 꺼내는 그 표시를 핸들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은 핸들의 위치는 꼭 잠궈 주시는 게 좋아요. 뭔 말이냐면 아까 빼내는 것이 잘못 길게 제가 해볼게요. 제가 안 잠궈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얘를 이렇게 위로 길게 눌러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님 나 그거 빼려고 했더니 옛날에 오른쪽에 있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 위치를 잠궈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놓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오른쪽에서 꺼내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색깔이 있어요. 색깔도 선택하세요. 색깔이 좀 잘 보이게. 저는 지금 그전에는 약간 회색으로 잘 안 보이게 해놨는데 보라색으로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해놓을게요. 처음에는 선생님들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 얘가 있는지 알고 내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라색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이 투명도라는 건 뭐냐면 보라색의 색깔의 진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투명도가 낮을수록 색깔이 진해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한번 해보게요. 네, 한번 낮을수록 좀 진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패널의 크기는 너무 작게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작으면 꺼내기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쓸 거면 약간 큰 쪽으로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봐보시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꺼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사람은 도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락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내가 그 전에 만졌을 때 마지막에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각형으로 정보를 한번 확인하고 해가지고 꺼내오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게요. 이게 뜨죠. 이렇게 검색이 뜨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 터치하시면 되죠. 터치하셔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저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스마트폰 명강사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3번째 뜨네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뭐 사진 편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꺼내고 싶은 내용을 하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신청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이 패널을 꺼내서 그 다음에 사각형 누르고 내가 글씨를 선택하고 싶은 부분 여기 봐보세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 쪽으로 얘가 잡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끌고 올라가야 돼요. 끌고 올라가서 내가 글씨를 빼고 싶은 부분을 딱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T를 누르면 여기에서 복사가 떠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나서 복사하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카톡에서 나와의 채팅방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 사람 방에 가서 여기 아래 창에다가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 그러면 조금 전에 복사해온 것을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다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게요. 이 사각형은 아까처럼 텍스트 추출하는 거고요. 한 번 더 창을 이렇게 밀어볼게요. 한 번 더 창을 밀었더니 옆으로 왼쪽으로 당겼더니 선생님들 이렇게 그 수평계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수평계는 사실은 저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 수평을 쓰기도 하고요.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점 3개 봐보세요. 상단 위에 점 3개 누르시면 자가 있어요. 자. 사실 선생님들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이렇게 센치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온라인 같은 데서도 이게 어떤 걸 구입하실 때 사이즈가 나오면 15cm가 도대체 얼마나 긴지 10cm가 얼마나 짧은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를 꺼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 자는 어떻게 꺼냈어요? 아까 수평가 상태에서 점 3개 눌러서 아래 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이렇게 자가 나와서 이렇게 그 너무 긴 그 뭐죠? 센치는 재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0cm나 한 20cm 정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측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꺼내시면 아까 선생님들이 설정했던 이 전화가 나오니까요. 여기 누르시면은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